회사 내 이슈 파악하기, 논쟁의 쟁점 정리하기 등 추상적인 내용을 구조화해 정리하는 사고 기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생각을 구조화하는 연습을 하면 복잡한 현상을 빠르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경 지식이 깊은 사람만이 찾아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생각보다 쉽게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짬밥에 비해 업무 역량이 더 높은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구조화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팅닷TV의 장프로입니다. 제가 아주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걸 머릿속에 연습 삼아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이번에 전학 온 철수는 수학 영재인데 언어 감각도 있어서 영어도 잘하고 제2외국어인 불어도 잘해요. 자, 이 간단한 스토리를 구조화시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철수가 있고요. 수학, 영어, 불어 이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잘하는 과목 세 가지는 병렬 구조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IBM은 작년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올해 영업인력의 경비 사용을 대폭 축소했는데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영업활동이 위축되어 실적이 더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실적 부족으로 압박이 계속되다 보니 실적이 좋은 영업인력 몇 명이 고객사를 들고 경쟁사로 옮겨버리는 바람에 올해 매출이 작년에 반도 안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방금 이 이야기를 구조화시켜보면 이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년도의 실적 부진은 지금 일어난 여러 현상들의 원인이 됩니다. 이게 원인이 되어 경비 축소, 영업 위축, 실적 저하, 인력 이탈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현상들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상들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되어 올해 매출이 50% 축소되는 최종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추상적인 상황을 구조화시키는 사례를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구조화시켜 생각해보면 회사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복잡다단한 이야기들을 생각보다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개 이것보다 더 복잡하게 전개되는데요. 현상의 원인, 그로 인한 결과, 결과들 간의 인과관계, 대응 방안, 방안들의 장단점, 조직의 이해관계, 방안별 예상 시나리오 등등의 이름으로 구조화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제목을 달고 더 복잡한 관점으로 구조화가 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제목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구조화가 이루어집니다. 현상을 구조화해 다이어그램 형태로 머릿속에 그리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분야의 배경 지식이 깊지 않아도 현재 상황의 본질적인 이슈를 빠르고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구조화하면 추상적인 정보들이 시각적으로 표현되는데 시각화되는 순간 어디가 부족하다, 어디가 연결고리가 빠졌다, 그런 게 바로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 출시될 자동차의 바퀴는 바퀴별로 모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영업사원에게서 바퀴별 특징을 하나씩 세 가지 특징을 자세히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집에 와서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나머지 바퀴 하나는 어디 갔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와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잘 파악하지 못하는 시사점을 발견해낸다거나 신입사원이 완성도가 높은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TV를 보면 연예인 패션을 코디하는 사람이 일반인 옷방에 들어가서 10초만 쓱 훑어보고서는 그 사람의 패션 센스나 계절별 옷 입는 스타일을 파악하고 외모에 어울리지 않는 패션 감각, 이번 미팅 때 입고 가면 적합한 추천 의상 등을 일사천리로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가능한 것은 패션 컨셉과 관련된 개념들이 그 전문가의 머릿속에 이미 구조화되어 방처럼 잘 정리되어 있고 파악된 정보들이 그 방 속에 하나씩 매칭되면서 비어있는 방에 대한 인사이트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일반 직장인들도 특정 분야를 집중해서 훈련을 하게 되면 이와 비슷한 형태로 시사점을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채용을 담당하는 사람의 경우 특정 포지션에 맞는 이력서를 걸러낼 때 이력서 하나당 1초도 안 걸립니다. 이런 연습을 업무 파악하는 데 집중하면 상황 판단 능력이 굉장히 올라갈 뿐만 아니라 한도 직급이 높은 사람이 낼 수 있는 깊이 있는 통찰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현상을 구조화시켜 바라보는 버릇을 들이면 매우 현명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명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턴 여러 명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부서가 처한 상황과 부장님 지시사항, 지금 팀이 작업하고 있는 업무 내용 등을 구조화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의 방향성이 잘못되었으니 자료조사부터 하기 이전에 프로젝트 목표부터 다시 잡자고 팀을 설득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프로젝트 방향성 가지고 난상토론만 계속해선 결론이 안 나니 일단 해당 분야를 조사해서 시사점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형태로 누구나 수긍할 만한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수상적인 이슈를 구조화시키는 능력이 좋을 경우 결론을 빨리 도출해 내거나 반대로 쓸데없는 논쟁을 막아 시간을 절약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맛있는 사과에 대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사가 과즙이 많고 당도가 높아 가장 맛있는 사과라고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파란 아우리 사과가 당도는 떨어지지만 씹는 맛이 좋아 훨씬 맛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추상적인 이슈를 구조화하는 능력이 좋은 사람이 보면 이 사안은 애초부터 논쟁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는 걸 알아챌 수 있습니다. 부사가 맛있다고 하는 사람은 맛있는 사과를 규정하는 상식적인 평가 항목의 근거에 과학적 근거를 든 것이고 아우리 사과가 맛있다고 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취향, 선호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선호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인 논쟁이라면 한 사람은 개인적인 선호가 부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아우리 사과이다 라고 정리하고 끝내면 되는 것이고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맛있는 사과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라면 아우리 사과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당도와 과즙 함유량이 맛있는 사과를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만 확인하면 논쟁이 바로 해결이 됩니다. 구조화된 사고가 익숙하면 상호 논박 불가능한 이슈들과 반론이 의미 없는 논쟁들을 구별해내는 눈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강사에게 골프를 배우는 수강생이 강사님, 지난번에 아이언샷과 드라이브샷은 다르지 않다고 하셔놓고서는 왜 지금 와서는 아이언샷을 드라이브샷처럼 한다고 야단을 치십니까? 왜 한 입으로 두말 하시죠?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수강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보자면 서로 충돌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몸의 중심 이동, 머리 위치의 고정, 골프 클럽의 회전 템포 등은 아이언이나 드라이브나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가지 샷이 동일하다고 표현한 것은 적합한 표현입니다. 반면 임팩트 시에 깎아치냐 밀어치냐라는 좁은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샷은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거죠. 글자 그 자체로 워딩상의 표현은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조화된 사고의 틀 관점에서 보면 같은 표현이 다른 위치에서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사고를 구조화시키는 것이 익숙한 사람은 본질적인 이슈의 충돌과 비본질적인 형식의 충돌을 잡아내는 능력도 향상됩니다. 현상을 구조화시켜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것은 금방 효과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시면 들인 시간만큼 틀림없이 역량 향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익숙치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구조화된 사고가 몸에 배기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넥팅닷TV의 장프로였고요. 제 의견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